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까지 팔아넘기겠다고? 어리석구나. 준씨가 네 아버지는 왕을 배신했다. 그리고 넌 내 아버지보다 더 한심한 놈이야. 거짓말 마. 아버지는 조정을 위해 쌓은 분이야. 그 금은 왕실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남겨둔 거라고. 내가 뭘 안다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권력이 곧 진실이고 힘이 곧 정예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정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게 내가 내 어머니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내가 내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그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금을 넘기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아버지처럼 죽을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절대 비밀이 숨겨질 수 없다고.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에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걸. 한밤중에 홀로 폐가로 향하는 한 남자. 그를 따라간 순간 나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될 걸 보게 됐습니다. 누구야?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빛.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민서, 25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경상남도 산청군에 있는 작은 마을, 연화리. 이곳은 서울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나름의 정취가 있는 곳이야. 낮에는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해질 무렵이면 마을 회관앞 평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지. 밤이 되면 온 마을이 조용해지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만이 가득한 곳이야. 그래서일까? 이런 마을에서 비밀을 숨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도 나는 어느 날 깨달았어. 이 마을에도 아무도 모르는 깊이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걸. 나는 원래 소문 같은 걸 쉽게 믿는 성격이 아니야. 누가 누구랑 몰래 만난다더라. 누가 서울 가서 돈 좀 벌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에 별 관심이 없었지. 그런데 내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준식 오빠. 준식 오빠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야. 키가 크고 어깨도 넓어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 속정이 깊고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야.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아무 말 없이 들어주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거든. 게다가 어릴 때부터 무예능해서 웬만한 남자들도 감히 덤비지 못할 정도야. 한 번은 읍내에서 술 취한 외지인들이 행패를 부렸는데 준식 오빠가 단번에 제압했다는 소문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항상 궁금했어.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항상 혼자일까?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에 대해 몰랐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 시간 9월의 어느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장소 연화리 뒷산 아래 오래된 폐가 앞. 그날 달이 유난히 밝았어. 어두운 밤하늘에 걸린 초승달이 마치 누군가 몰래 지켜보는 눈처럼 느껴졌어. 나는 마을 길을 따라 조용히 걷고 있었어. 원래 밤 산책을 좋아하거든. 시끌벅적한 낮보다 조용한 밤의 공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야.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멀리서 어떤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지. 준식 오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 그의 걸음걸이, 체격,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 강렬한 눈빛. 그런데 이상했어.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마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나는 망설였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따라간 끝에 마을 끝자락의 폐가 앞까지 오겠어. 그 집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어.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랑 저기 귀신 나온대 하면서 장난치던 곳이지. 그런데
준식 오빠가 그곳으로 들어간 거야.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어. 그리고 그 폐가의 작은 창문 틈으로 몰래 안을 들여다봤어.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어. 커다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 뭔가 묵직해 보였어. 그리고 그 상자가 살짝 열렸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였어. 금덩이. 바로 황금이 가득 담긴 상자였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옆에는 붉은 봉인이 찍힌 고급스러운 두루마리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 저건 조선시대 문서인가? 숨이 턱 막혔어. 저건 그냥 평범한 종이가 아니야. 이 마을에서, 아니, 이 시대에서 저런 걸 볼 줄이야. 그리고 그때 준식 오빠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 나는 숨을 삼켰어. 누구야? 그 순간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어. 나는 아직 정신을 차릴 틈도 없었어. 쾅.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누군가 내 팔을 세게 낚아챘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낮고 단단한 목소리. 숨을 삼킬 정도로 강렬한 눈빛. 준식 오빠.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했어.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눈을 마주쳤어.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애써 차분한 척하면서 말했어.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내 눈은 그의 손을 지나 바닥에 놓인 금덩이와 두루마리로 향했어. 오빠, 이게 다 뭐야? 준식 오빠는 대답하지 않고 내 손목을 더 세게 잡았어. 넌 이걸 모르는 게 좋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경고였어. 그런데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 오빠, 설마. 나는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응시했어. 뭔가 묘하게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어. 설마, 오빠가 역적 같은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준식 오빠가 피식 웃었어.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유쾌하지 않았어. 그런 말 쉽게 하지 마. 그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어. 그럼 설명해봐. 이 금덩이들은 뭐고, 저 문서들은 또 뭐야?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 준식 오빠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나를 바라봤어. 그 눈빛에는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서려 있었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나는 당황했어. 오빠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래. 준식 오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 아니었어. 나는 숨을 삼켰어. 그럼 뭐였는데? 준식 오빠는 조용히 바닥에 금덩이를 내려다봤어. 그리고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말했어. 아버지는 조선의 비밀 운반자였어.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 비밀, 운반자. 그래, 조선에서 중요한 문서나 물건들을 몰래 옮기던 사람이야. 그게 왕의 명령이든 신하들의 뇌물이든 간에 그는 그걸 운반하는 역할을 했어.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럼 이 금덩이들도? 준식 오빠는 가볍게 웃었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옮기려 했던 것 중 일부야. 그런데 결국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나는 숨이 턱 막혔어. 어떻게? 준식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 그는 돌아가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겠지.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지금까지 내가 알던 준식 오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 그럼 오빠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오빠는 이걸로 뭘 하려는 건데? 준식 오빠는 나를 빤히 바라봤어. 그 눈빛엔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 그건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문이 다시 한번 강하게 열렸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아니라 검은 그림자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어. 찾았다. 낮고 거친 목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삼켰어.
그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어.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칼과 둔탁한 막대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어. 나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 그런데 준식 오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를 자신의 등 뒤로 밀어 넣었어. 뒤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 짧은 순간 나는 오빠의 손이 칼자루를 단단히 쥐는 걸 보았어. 쉬. 첫 번째 공격이 날아왔어. 칼날이 번쩍이더니 그대로 준식 오빠를 향해 내려찍혔어. 하지만 그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어. 허리에 차고 있던 짧은 검을 뽑아 올려 상대의 칼을 받아냈어. 쨍. 쇳소리가 폐가 안에 울려 퍼졌어. 그 순간 두 번째 놈이 움직였어. 헉. 나무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준식 오빠를 향해 날아왔어. 오빠. 나는 반사적으로 외쳤어. 하지만 준식 오빠는 몸을 살짝 틀면서 몽둥이를 피한 뒤 상대의 팔목을 단단히 움켜쥐었어. 그리고 쾅. 준식 오빠는 힘을 주어 상대를 바닥으로 내리쳤어. 그 남자는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 여전히 남은 놈들이 있었고 준식 오빠도 혼자서 상대하기엔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했어. 그때 눈앞에 놓여있던 등잔이 눈에 들어왔어. 나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그대로 손을 뻗었어. 그리고 쨍그라. 나는 등잔을 바닥으로 내던졌어. 순간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고 등잔의 불씨가 바닥을 타고 번져나갔어. 화르르르. 순식간에 불길의 폐가 안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어. 놈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눈앞에서 불길이 커지자 그들도 잠시 몸을 뒤로 물렸어. 준식 오빠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 민서야, 나가. 그는 내 손목을 잡아 끌었어. 나는 정신없이 따라가면서도 등 뒤에서 점점 커지는 불길을 느낄 수 있었어. 폐가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어.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 빨리 가야 해. 준식 오빠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어. 나는 그를 따라 어둠 속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 뒤에서 타들어가는 폐가의 불길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렸어. 빨리 가야 해. 준식 오빠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어. 나는 발을 헛디딜 뻔하면서도 있는 힘껏 뛰었어. 그렇게 큰 길가에 다다랐을 때 거기 멈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본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 어머니? 거기에는 준식 오빠의 어머니가 서 있었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곁에 선 남자였어. 붉은 관복을 입은 관료. 조선의 관리.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왜 여기에? 준식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 어머니의 등장도 놀라웠지만 그녀가 관료와 함께 있다는 것이 더 이상했어. 설마. 나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어.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정말 아버지만큼 어리석구나, 준식아. 준식 오빠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 그동안 내가 알던 다정한 얼굴이 아니었어. 너는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걸 내 마음대로 가지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니? 준식 오빠의 손이 움찔했어. 무슨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어. 그때 옆에 서 있던 관료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 그리고 비웃듯 말했어. 아직도 모르겠나? 내 아비가 지키려 했던 그 금은 애초부터 너희 집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준식 오빠를 쳐다봤어. 그 금은 조정의 것이다. 나는 숨을 삼켰어. 거짓말 마세요. 준식 오빠가 소리쳤어. 그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대체 왜 그걸? 아버지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 금을 숨기지 않았겠지. 그녀의 말에 준식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어. 어머니, 설마? 그때야 나는 깨달았어.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나는 준식 오빠의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 오빠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녀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어. 팔아넘긴 게 아니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 이건 내 아버지의 실수를 바로잡는 일이야, 준식아. 준식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 아버지의 실수?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조정에서 맡긴 금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다.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 거짓말이에요. 준식 오빠가 소리쳤어.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을 리 없어요. 그러자 관료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 내 아비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다면 그 금을 숨길 이유가 없었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믿는 아비가 정말 배신자가 아니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준식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 나는 그런 준식 오빠를 보며 속으로 외쳤어. 믿지 마. 오빠. 제발. 하지만 그때 그녀가 마지막 말을 던졌어. 이제 선택해. 준식아.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봤어. 금을 넘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처럼 죽을 것인가. 나는 경악했어.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준식 오빠는 나를 바라봤어. 그의 눈빛은 너무나 흔들리고 있었어.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 민서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 그런데도 그 속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어. 만약 내가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쳐.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 나는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어. 그런데 준식 오빠는 너무나도 진지한 얼굴이었어. 너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안 돼.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나 혼자 도망칠 수 없어. 만약 도망친다면 우리 둘이 같이 도망쳐야 해. 준식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어.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 사람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그때 우리 앞에 서 있던 관료가 조소를 지으며 말했다. 멋진 감동적인 장면이군.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나? 그는 가볍게 손짓했어. 그러자 그의 뒤에 서 있던 수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칼이 번쩍이는 순간 나도 본능적으로 반응했어. 이어, 준식 오빠가 내 손을 잡고 소리쳤어. 우리는 동시에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어. 그들의 손이 우리를 잡으려 했지만 준식 오빠는 번개같이 움직이며 나를 이끌었어. 우리가 달리는 길 뒤로 해가에서 솟아오른 불꽃이 하늘을 비추고 있었어. 그 불꽃이 마치 과거의 비밀을 모두 태워버리려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우리의 앞길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어. 나는 이 사람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이제 후퇴란 없다.